안녕하세요. 크레이지그 공학수학 파트 D 복수 해석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극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극형식은 이제 복소수를 표기하는 새로운 방법인데요. 앞에서는 우리 복소수를 Z는 X 플러스 IY라고 하는 이러한 표기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다른 복소수 계산을 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특성을 표현한 것에 있어서 이 방식이 조금 불편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새로운 표현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나중에 계산을 할 때 뭔가 도움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표기법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복수 평면을 이제 x, y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점으로 이제 x와 y라고 하는 두 가지 실수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런 두 개의 실수가 아니라 길이라고 하는 r과 그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 실수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정의를 했을 때 이 r과 세타를 이용해서 이제 복수 평면상의 어느 한 임의의 한 점을 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보면은 이제 x 플러스 iy라고 했을 때 x는 이제 요 거리가 이제 x가 되는데요. 요만큼 거리. 근데 요 x는 이제 삼각형에서 이제 코사인 사인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r일 때 여기 세타면은 요 길이는 r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요 길이는 이제 r의 사인 세타가 될 것입니다. r 사인 세타. 그래서 x하고 y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r과 세타를 이용해서 임의의 복수 평면상의 임의의 한 점을 r과 세타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은 이러한 표기법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표현 방법을 우리는 이제 극형식이라고 할 건데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r과 세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r은 이제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복소수의 크기가 됩니다. 절대값 z. 그 절대값 z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크기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성질을 가질 것이고, r도 당연히 실수겠죠. 그 다음에 세타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세타는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이용해서 표기를 하듯이 여기서도 이제 argument, 각도를 뜻하는 영어 단어 argument에 arg를 따와서 argz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것이고, 그 이 각도는 어떻게 측정하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x 플러스 iy라고 하는 xy 값을 알고 있을 때 탄젠트 역함수 x분의 y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세타 값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각도를 측정을 할 때 각도는 그러면 이만큼의 각도를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이 세타, 요 각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온 이 세타, 2파이 플러스 세타고 어차피 똑같은 방향을 나타냅니다. 똑같은 값을 나타냅니다. r이 이제 고정돼 있을 때 세타가 그냥 요 값을 세타 제로라고 했을 때 세타 제로 플러스 2파이, 세타 제로 플러스 4파이, 그럴 때 모두 다 똑같은 이제 복소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복소수를 이제 나타내는 어떤 하나의 유일한 세타 값을 우리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주값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규먼트의 주값이다 해서 어떤 대표하는 값이니까 이 a 대신에 이제 큰 기호 라지 a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라지 a는 이제 아규먼트 z는 범위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아규먼트 이거는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제한이 돼 있고 이제 파이에만 등호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측정해서 파이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출발해가지고 마이너스 파이까지 이렇게 측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몰 a 아규먼트와 라지 a 아규먼트의 관계식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는 이제 0 이상의 정수. 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크기, 복소수의 크기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삼각부등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앞에서 이제 복소수의 덧셈을 할 때에 이러한 복소수 Z1과 복소수 Z2에 대해서 크기는 요 길이는 Z1 크기가 되겠죠. 그리고 요 길이는 Z2의 크기, 절대값 Z2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요 길이는 절대값 Z1 더하기 Z2가 되는데, 우리가 요 길이랑 같기 때문에 요 삼각형을 보시면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반드시 다른 한 변의 길이보다 길기 때문에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론 Z1과 Z2가 평행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등호가 성립하지 않고 무조건 부등호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반화시키면은 임의의 n개의 복소수를 우리가 더하게 되었을 때 모두 평행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부등호가 성립을 하게 될 것이다. 각각의 크기의 합보다 항상 작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의 증명은 이제 귀납적으로 증명을 해 나가시면은 이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형식으로 표기를 했을 때 특징인데요. 특징은 이제 먼저 크기는 곱한 것의 크기는 각각의 크기의 곱과 같다 라는 것. 또 나눈 것의 크기는 각각의 크기를 나눈 것과 같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도에 대한 특징은 곱하는 것의 각도는 각각의 각도를 더한 것과 같다. 그리고 나눈 것의 각도는 각각의 각도를 뺀 것과 같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곱한 거에 대해서 한번 증명이라기보다는 한번 그냥 풀어 쓰면요. 이제 우리가 임의의 두 복소수 Z1과 Z2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배웠는데 이제 극형식이라고 말한다 했고 그걸 이제 크기를 R1, R2, 그 다음에 각도를 세타1, 세타2라고 이제 정의를 합시다. 그럴 때 곱셈을 이제 해보면 이런 식으로 쫙 곱셈이 될 텐데 여기에서 신기하게도 실수 부분을 보면 이제 이걸 계산했을 때 코사인 세타1, 코사인 세타2 마이너스 사인 세타1, 사인 세타2가 나오게 됩니다. 실수 부분은. 그리고 허수 부분은 사인 세타1, 코사인 세타2 더하기 코사인 세타1, 사인 세타2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익숙해 보이는 건데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상학함수의 덧셈 공식에서 이 값은 코사인 세타1 더하기 세타2가 된다는 것을 배웠고 이 값은 사인 세타1 더하기 세타2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어쨌든 크기는 R1, R2인데 각각의 크기, 얘네가 이제 Z1, Z2의 크기니까 각각 크기의 곱이랑 같다는 것도 지금 증명이 된 거고 그리고 각도도 보면은 원래 각도 세타1, 세타2에 대해서 지금 각도가 세타1 더하기 세타2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증명이 된 것이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나눗셈도 하시면 이제 이러한 결과를 각각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등장한 것이 이제 그러면 복소수를 거듭 제곱했을 때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Z는 X 플러스 IY라고 둔 다음에 거듭 제곱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보시면 한 번만 해보면 Z의 제곱은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I의 2XY가 나타나게 됩니다. 뭔가 그럴싸한데 얘랑 얘랑의 관계식을 찾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극형식을 우리가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극형식으로 이제 복소수를 표현하게 되면 I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로 표현을 하면 우리는 이제 이런 관계식을 방금 배웠습니다. 절대값 Z1, Z2 두 개 곱한 거는 절대값 Z1 곱하기 절대값 Z2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요. 만약에 Z1과 Z2가 그럼 같다면 얘는 둘이 같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각각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Z3제곱, Z4제곱, Z5제곱 이런 식으로 쭉 늘려서 ZN제곱으로 이제 확장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될 것이고 이제 Z의 크기가 R이기 때문에 R의 N제곱이다 로 나타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Z의 N제곱 했을 때의 크기는 이제 원래 Z의 N제곱이랑 같고 그러니까 크기의 N제곱이랑 같고 그건 R의 N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Z의 나중에 이제 우리가 ZN제곱을 이제 알고 싶은 건데 ZN제곱을 알고 싶을 때 얘를 결정하려면 이제 크기와 각도만 알면 됩니다. 근데 크기는 우리가 여기 구했으니까 그럼 이제 각도만 구하면 되는데요. 각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앞에서 또 이제 한 거 그대로 사용을 하면 Z1과 Z2가 같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겠죠. 이것은 근데 아까 말했듯이 각도의 합과 같고 각도의 합은 그래서 여기 두 개 같으니까 2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Z제곱이 아니라 Z3제곱, Z4제곱, ZN제곱을 늘려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성립하게 될 것이고 이제 요 값은 세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N세타로 나타나겠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 구한 거죠. ZN제곱의 각도는 N세타고 ZN제곱의 크기는 R의 N제곱이다 라는 걸 구해서 ZN제곱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거듭제곱의 형태로 이제 매우 간단하게 이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각도는 n배 해주면 되는 거고 이제 크기는 n제곱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특징적으로
R은 1일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R은 1일 때 생각을 하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의 n제곱을 하면은 그냥 n이 이렇게 각도로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 이것을 알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드모아브르 공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다음으로 배울 것은 근입니다. 근은 그러면 우리가 z의 n제곱은 구했는데 그러면은 n제곱근은 어떻게 되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z의 n제곱은 그러니까 하나로 우리가 이제 대응이 됐습니다. z가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라고 했을 때 z의 n제곱은 뭐 r의 n제곱 곱하기 코사인 n 세타 더하기 i 사인 n 세타의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n제곱근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이제 z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고 합시다. r과 세타 값이 이제 주어진 값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고 한다면 새로운 복소수 w를 얘 이제 w가 요것이라고 합시다. 그때 우린 w는 이렇게 두고 우리가 결국 알고 싶은 건 얘가 뭔지 궁금한 거니까 w가 뭔지 궁금하게 된 것이고 w를 알려면 이 r과 p라고 하는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r과 p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얘를 풀기 위해서 n제곱을 각각 해주면은 이제 얘는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w의 n제곱은 z가 되는데 w는 우리가 이렇게 뒀으니까 그리고 앞에서 거듭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w의 n제곱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두 복소수가 같기 때문에 두 복소수의 크기도 같을 것이고 두 복소수의 각도도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 얘의 크기는 rn제곱이고 그리고 z의 크기는 스몰 r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r과 p가 궁금했는데 r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p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도도 서로 같기 때문에 이 각도가 같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np가 되는 것이고 np는 세타 더하기 2k파이의 형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기에서 k는 이제 사실 아규먼트 스몰 a이기 때문에 이거 같다라고 하는 거는 뭐 2k파이고 k가 얼마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요걸 이제 n으로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든 표현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텐데, k가 만약에 n이라고 한다면, k가 n이라고 한다면, n분의 세타 더하기 2파이가 됩니다. n분의 세타 더하기 2파이. 근데 k가 0일 때 생각을 해보면, n분의 세타인 거죠. 그럼 n분의 세타 더하기 2파이나 n분의 세타나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똑같은 복소수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계산했을 때 그 값이 특정한 하나의 값만 지칭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중복되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복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k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0부터 n-1까지 총 n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정리를 해서 요 값과 r과 p를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제 n제곱근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앞에서 거듭제곱은 하나로만 대응이 되는데 n제곱근은 이제 n개의 값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 z는 1이라고 하는 케이스를 살펴봅시다. z는 1은 당연히 크기가 1일 거고 각도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n제곱근을 표현을 하려면은 요 그대로 사용을 해서 r은 1 대입하고 세타는 0 넣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이때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n제곱근은 이제 n개가 있겠죠. n개가 있을 텐데 이거를 그림상에서 복소 평면상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라고 한다면 이제 n이 6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6일 때는 이런 식으로 복소 평면상에서 일단 1이 그리겠죠. k가 0일 때 생각을 해보면 0, 그러니까 1 더하기 i 곱하기 0이니까 1이겠죠. 그럼 요 값이 표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k가 1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6분의 2파이 더하기 이제 세타가 6분의 2파이가 돼서 3분의 파이가 됩니다. 3분의 파이라는 거는 코사인 3분의 파이 더하기 i 사인 3분의 파이니까 그 말은 코사인 3분의 파이 콤마 사인 3분의 파이인 거고 그건 이제 각도가 3분의 파이일 때의 점이 됩니다. 똑같이 이제 k가 2일 때도 대입을 해보면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가 돼서 요 값이 표현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다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6개의 점이 표현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면은 이제 이건 n이 6일 때의 케이스인데요. n이 6일 때 말고 이제 임의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복수 평면상에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n제곱근 1이라고 하는 거는 근은 당연히 z는 1은 반드시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을 먼저 기준으로 잡고 n을 각도가 2파이인데 2파이를 우리가 n제곱근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2파이를 n등분을 하면 됩니다. n등분 해가지고 n등분한 점들을 각각 다 근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